안녕하세요.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1억 원을 잃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는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2024년은 저에게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주식에 2억 원이 묶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1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올해도 주식 탈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잃은 돈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극한 절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올해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한 달 수입의 90%를 저축하는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 소비 내역을 돌아보고 올해 목표한 90% 절약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게요. 사실 저는 절약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소비 욕구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위시리스트에 담아둔 옷을 폭풍 쇼핑하거나 캠핑이나 러닝 같은 취미에 빠져서 장비부터 풀 세팅하거나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핑계로 외식을 하곤 했어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출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보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새로 산 옷은 조금 지나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입는 옷들 투성이고 장비를 풀 세팅한 취미는 오래 꾸준히 하지도 않고 외식을 해서 돌아오는 건 텅 빈 통장과 불어나는 몸무게 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소비 패턴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 저축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지금은 한 달 390만 원의 수입을 받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1억 원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달 90%를 저축하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럼 저축 목표 금액은 351만 원이고 생활비 사용 가능 금액은 39만 원이네요. 한 달 39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우선 절약을 하려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제 소비 패턴을 알기 위해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지출 내역을 분석해봤어요. 지난해 1년간의 지출을 분석하기에는 이미 오래된 옛날 소비 습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비교적 최근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평균 지출액은 월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목표한 39만 원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주로 어디에 썼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식비로만 월 평균 3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먹을 때는 행복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뱃살과 텅 빈 통장뿐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일주일에 3만 원씩 식비를 쓴다고 가정해서 우선 12만 원으로 줄이려고 해요. 제가 식비를 이렇게 적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계란이나 두유 같은 게 아침으로 제공이 되어서 그걸 픽업한 후 아침으로 먹지 않고 다이어트 겸 저녁으로 먹을 계획이에요. 제가 식욕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통장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식욕을 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카페 비용이에요. 아무래도 회사에서의 커피 타임이나 주말에 할 게 없으면 카페에 가기 때문에 카페에 쓴 금액이 적지 않네요. 또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만 시키지 않고 꼭 케이크나 빵을 같이 주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스벅이나 투썸에서 보니 디저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이게 생각보다 큰 지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카페에서는 커피만 시키고 일주일에 1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월 4만 원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교통비는 제가 신분당선을 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껴도 12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교통비가 정말 아낄 방법이 없고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K패스로 월 3만 5천 원 정도는 환급받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싼 자전거로 출퇴근도 해보고 심지어 러닝 연습을 핑계로 뛰고 걸으면서 1시간 40분 걸려서 퇴근도 해봤지만 이게 지속하긴 어렵더라고요. 수동 킥보드로 전국을 일주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속하지 못하면 킥보드 값이 결국 아까울 것 같아서 그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혹시 K패스 말고 다른 교통비 아끼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쇼핑 항목에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쿠팡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쿠팡 와우 멤버십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구독료가 올라서 해지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새벽 배송으로 하루 만에 온다는 점과 쿠팡 와우 회원을 위한 판매가가 따로 있어서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 시 무료 배송인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와 더불어 제 유일한 구독료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쇼핑은 절대 금지하고자 제 의지치를 담아서 월 1만원 한도로 설정해뒀어요. 여행, 모임 항목에서는 해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근교 여행 갔을 때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집순이라서 친구 약속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앞으로도 친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올해는 가능한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솔직히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고 국내 여행도 사치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는 아무래도 지인 생일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할 예산은 있어야 해서 최소 금액인 4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는 더 쓰긴 하는데 일반적인 지인의 경우 4만원 내로 선물을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월 4만원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달에는 모았다가 다음에 크게 쓸 일이 있을 때 보태서 쓰면 되니까 4만원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문화 여가 항목에는 이전에는 코인 노래방이나 일회성 여가 시설에 사용을 해서 금액이 월 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코인 노래방도 끊고 그냥 집에서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0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넷플릭스 구독료는 계속 나가고 있어서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비인데요. 통신비는 제가 가장 절약을 잘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알뜰폰을 사용한 지 벌써 4년째인데요. 물론 데이터 무제한에 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이벤트 요금제를 이용해요. 이벤트 요금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에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하면 특정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상품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제를 5,000원 미만으로 사용하고 할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로 갈아타기를 해서 통신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아 보일지 몰라도 한 달에 5,000원, 12달이면 6만원 이내로 1년을 쓸 수 있어요. 생활비 아끼는데 가장 도움이 큰 것 같아서 저는 만족도 100%로 4년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 해지 시점이 다가오면 이번엔 어떤 요금제로 바꾸지? 고민하면서 더 싼 요금제가 출시되었기를 기대하는 재미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과거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저축 목표와 절약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목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면 조금이나마 그 근처에 다가선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제 목표를 정한 만큼 저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절약을 실천해볼게요. 여러분도 올해의 저축 목표를 세우고 한 달 지출 한도와 절약 방법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에는 모두 돈길과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31살에 2억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